2026년 6월 월드컵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인데요. 과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어떤 소름 돋는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월드컵에 적용되는 신기술 그리고 과학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용되는 공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번 공식 공인구는 아디다스에서 만든 트리온다입니다. 세 나라가 개최하는 대회답게 삼각형 모티프가 들어간 디자인인데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습니다. 이 공 안에는 IMU라고 부르는 관성 측정 장치 모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성 측정 장치란 가속도와 회전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는 그 센서예요. 화면을 가로로 눕히면 자동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바로 이 IMU 센서죠. 그런데 스마트폰의 IMU가 보통 초당 100번 정도 측정하는 것에 비해서 트리온다의 IMU는 초당 500번을 측정합니다. 공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누가 언제 터치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전송하는 거예요. 이 IMU 칩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축구 역사상 최초로 공 내부에 장착이 됐었는데요. 이때는 공 한가운데 센서를 매달아 놓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장의 패널 중 하나의 안쪽에 칩을 삽입을 했습니다. 한쪽에 칩이 있으면 무게가 쏠릴 테니 나머지 3패널에 균형추를 배치를 해서 무게중심을 맞췄고요. 그런데 4장의 패널? 맞습니다.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에 가장 적은 패널 수예요. 2014년 브라주카와 2018년 텔스타 18이 6패널로 최소 기록을 세웠고 2022년 알릴라에서는 오히려 20패널로 돌아갔었는데요. 트리온다는 단 4개의 패널입니다. 6개의 패널 기록을 한참 뛰어넘는 거죠. 문제는 패널 수가 적어지면 이음새가 줄어들고 이음새가 줄어들면 공의 공기 역학이 크게 달라집니다. 축구공이 날아갈 때 공기 흐름을 결정하는 건 표면의 거칠기와 이음새거든요. 이음새가 많으면 공기 흐름이 일찍 난류로 전환이 돼서 비행이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이음새가 적으면 공이 매끈해져서 특정 속도 구간에서 갑자기 공기 흐름이 바뀌는데 이걸 너클볼 효과라고 부르죠. 야구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회전이 거의 없는 공이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리면서 날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트리온다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 깊은 엠보싱 무늬와 미세한 돌기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어요. 아디다스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텍스처가 공기 저항을 공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켜서 비행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음새가 줄어든 만큼 공 표면의 거친 질감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공을 차는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신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들어옵니다. 출전 선수 1248명의 전원의 몸을 단 1초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치수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3D 디지털 아바타를 만드는데요. 스캔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기술에 사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판독 카메라로 오프사이드를 판독을 했지만 2D 영상에서 선을 긋는 방식이라 오차가 있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골이 들어가고 나서 3-4분씩 기다려야 하니 경기 흐름이 끊기고요. 그러면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반면 반자동 오프사이드는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된 추적 카메라들이 선수의 팔, 다리, 어깨, 발끝의 위치를 초당 수십 회 추적합니다. 여기에 공 안에 IMU 센서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공이 발에서 떠난 정확한 순간과 각 선수의 위치를 밀리초 단위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만으로는 선수들이 겹치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 추적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까 말한 3D 스캔 데이터예요. 선수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신체 치수를 알고 있으면 카메라 영상에서 신체 부위를 훨씬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자동 생성해서 방송 화면에 송출합니다. 시청자가 보자마자 확실히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3D 스캔을 추가해서 한 단계 진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와 디지털 트윈으로 경기를 더 정밀하게 판단한다면 이제는 경기 자체의 능력을 올릴 차례입니다. 요즘 AI가 가장 핫한데 축구에 AI가 안 들어갈 리 없겠죠? 피파가 레노버와 함께 개발한 생성형 AI 분석 시스템 풋볼 AI 프로가 들어갑니다. 축구 전용 AI 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FIFA가 보유한 수억 개의 축구 데이터 포인트를 학습한 AI가 48개 출전팀 모두에게 동일한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상대팀의 전술 패턴, 선수 개인의 움직임 성향, 세트피스 분석 같은 것들을 텍스트, 영상, 그래프와 3D 시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독일이나 잉글랜드 같은 축구 강국은 수십 명의 분석관과 자체 AI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팀들은 코칭 스태프 몇 명이 영상을 돌려보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첨단 분석팀을 갖추지 못한 팀들은 이 풋볼 AI 프로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 경기 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전 준비와 경기 후 분석에만 쓸 수 있어요. 과연 이 AI가 도입되어서 상상하지 못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AI, 센서, 3D 스캔 전부 디지털 기술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치열한 과학적 도전은 사실 매우 아날로그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잔디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 경기장의 대부분은 NFL, 즉 미식 축구 경기장입니다. 미식 축구용 구장들에는 인조 잔디가 깔린 곳이 많은데 FIFA는 월드컵에서는 반드시 천연 잔디를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원래 있던 인조 잔디를 걷어내고 심지어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실내 돔에서 어떻게 천연 잔디를 키워야 하는 걸까요? 일단 하이브리드 잔디 시스템을 씁니다. 천연 잔디 90에서 95%의 인조 섬유를 5에서 10%를 넣어서 직조를 한 건데요. 인조 섬유가 천연 잔디의 뿌리를 잡아주는 골격 역할을 해서 선수들이 격하게 태클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잔디가 뜯기는 걸 방지합니다. 또 돔이 있는 구장에서는 햇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LED 조명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하에 포마보이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1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플라스틱 크레이트 구조물인데요. 폭우가 오면 진공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폭염에는 냉각된 공기를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관리팀은 하루 4번 수분을 측정하고 적정량의 물을 주면서 매주 잔디 잎을 연구소로 보내서 그 안에 미량 원소들을 분석하면서 잘 자라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FIFA의 목표는 16개 경기장의 잔디를 기후, 잔디 품종, 지붕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품질로 맞추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받는 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밀해져도 축구가 여전히 재미있는 이유는 결국 공을 차는 건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